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은 가족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바람을 자주 피우셨던 아버님 때문에 이혼을 하시고는 혼자 가정고생을 하며 아들을 키워낸 어머님이 애틋해서였는지 몰라도 가족에 대한 남편의 애정은 각별했어요. 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영순위로 챙기던 모습은 늘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길 원했던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아는 선배의 소개팅을 통해서였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이상이었던 제게 딱이라며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죠. 당시 남편은 건설사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깔끔한 인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일을 하고 있는 김성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선배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와, 미술관 쪽 일하시는구나.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그런지 예술 쪽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저도 한때 미술 전시 좋아해서 자주 보러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괜찮은 전시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다음에 같이 가시죠. 처음 만남부터 예의도 바르고 관심사도 비슷한 데다 이야기도 제법 잘 통해서 호감이었지만 헤어지기 전 나눈 깊은 대화 중 딱 한마디가 은근히 마음에 걸리더군요. 가족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가족관계에서 희생은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에게 희생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의견을 말했더니 남편도 격하게 동의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고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날 여기까지 키웠어요. 힘든 내색 한 번도 없이요. 제 이상형이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희 씨가 우리 엄마랑 좀 닮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좀 헷갈리더군요. 대화 중에 뜬금없이 닮았다고 했으니 희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얼굴이 닮았다는 뜻인지요. 평소라면 당연히 전자로 알아들었겠지만 헷갈릴 법도 한 게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첫 만남부터 그쪽은 희생은 잘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여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은연중에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니 갑자기 당황하면서 횡설수설 하더군요. 아, 그게 성희 씨가 좀 웃을 때 우리 엄마랑 닮은 것 같아서요. 별다른 뜻은 아니었어요. 아, 그런 거죠. 어머님을 엄청 존경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대충 마무리하긴 했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만 빼면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와서 괜히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어 넘어갔어요.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될 일이라 생각하니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생각보다 제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성희야, 준서가 너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난리야. 넌 어땠어? 저도 좋았어요. 몇 번 더 만나보고 싶긴 해요. 그렇게 두 번째 약속이 속전속결로 잡혔고 남편은 그날 제 연락처를 받아갔어요. 앞으로 자주 연락해도 될까요? 제가 이상형이라는 말이 진짜였는지 남편은 연락처를 받아간 두 번째 데이트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좋다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게 자주 있던 일은 아니어서 당황스러우면서도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 내심 좋더라고요. 저도 그만큼의 감정이 들었냐고 하면 쉽사리 대답할 수는 없지만 남편이 지치지 않는 구애에 저도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남편은 정말 저에게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어도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주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제가 1순위인 사람이었죠. 그동안 만나봤던 어떤 사람보다 제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했어요. 아우, 요즘 저런 남자들이 잘 없는데 예의도 바르고 너무 싹싹하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스타일 같구나. 아빠도 마음에 든다. 네가 결혼을 생각한다면 저런 사람이랑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니 더 안심이 됐고 그 만남 이후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어요. 양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찬성하에 추진력을 얻어 빠르게 결혼이 성사가 되었어요. 시댁이라고 해도 시어머니밖에 안 계셨고 어머님도 제게 호의적이셔서 시댁에 가는 게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남편 결혼 전에 너무 지극정성이라서 오히려 결혼하면 돌변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네. 내가 약간 오해하고 있었나 봐.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시댁 식구가 적은 것도 좀 부럽긴 하다. 우린 시댁에 남편 형제도 많고 친척들까지 다 같이 만나서 명절만 되면 엄청나게 피곤하거든. 어머니만 계시면 어머님하고만 잘 지내면 되니까. 그러게 얘네 어머님도 얘한테 엄청 잘해주시잖아. 홀어머니라서 아들한테 집착할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것도 없고 네가 결혼복은 있나 보다. 주변 친구들 말대로 결혼 후에도 제 행복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가정에 충실했고 어머님은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어요. 나 때야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시녀 취급당했지만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 시대에 맞춰가야 며느리한테 대접받지.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려를 받으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기 시작했죠. 그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시간은 결국 야금야금 많은 걸 바꿔놓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희 부부 사이에 아들이 하나 생겼고 아들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엄마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님한테 무슨 일 생겼어? 진정하고 말해봐. 시장에 가다가 길에서 미끄러져서 머리를 크게 다친 모양이야. 다행히 근처에 있던 사람이 신고해줘서 병원 가는 중이라곤 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바로 못 가는데? 남편은 그때 지방 출장 중이라 바로 출발해도 한참 늦게 도착할 상황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괜찮겠어? 애는 어쩌고. 친정에 잠시 맡겨야지.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때라 아이를 데리고 가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급하게 아이를 맡기고 어머님이 계신 응급실로 향했죠. 검사 결과 출혈이 좀 있어서 피를 빼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당분간은 중환자실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우리 엄마 잘못되면 어떡하지? 난 정말 가족이 엄마랑 당신밖에 없는데. 당연히 엄마가 언젠간 돌아가신다는 건 알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여기서 더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가뜩이나 요즘 출장도 잦아서 엄마 자주 찾아뵙기 힘들 것 같은데. 자리 비운 새에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진정해 여보. 수술 잘 될 거야. 그리고 간호가 필요하면 내가 할 거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 힘들어도 어머님인데 당연히 내가 해야지. 당신은 일해야 하고. 나는 지금 아이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지. 그래도 아이 보는 것도 힘들잖아. 일하는 것만큼. 어머님 회복하실 때까지 친정 부모님이 돌봐주시기로 이야기했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 정말? 죄송해서 어떡해. 너무 감사하다. 가족 일인데 서로 돕는 거지. 어머님 건강 회복하시는 게 우선이잖아. 정말 고마워 여보. 장인 장모님께도 얼른 연락드려야겠다.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던 게요.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니 회복이 더뎌서 병관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더라고요. 6주 정도 열심히 어머님을 간호하러 다녔는데 호전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퇴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을 때쯤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장기간 누워있는 바람에 합병증으로 폐렴이 생기셨다는 이야기를요.
이어서 폐렴을 치료하느라 또 많은 시간을 써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고생해줬는데 어떡하지? 엄마가 또 아프셔서. 내가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나는 괜찮아. 나보단 어머님이 고생이시지. 하지만 어머님의 폐렴 증세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 컨디션이 평소보다 괜찮은 날이 있었어요. 입원한 후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드셨던 어머님께서 그날은 저한테 넌지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바다 한번 꼭 보고 싶구나.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폐렴 환자는 이동할 때 산소통을 챙겨야 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머님께서 얼마 못 버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지금 장시간 외출은 어머님 몸에 무리가 많이 가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반대예요. 그래도 보고 싶으세요? 어차피 죽을 거면 죽기 전에 예쁜 풍경이라도 한번 보고 죽고 싶구나. 병원에만 갇혀 있었더니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아들한텐 비밀로 해주겠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뜻을 너무나 알 것 같아서 차마 더는 말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 역시 큰 결심을 하고 휠체어까지 대여해서 어머님을 차에 모시고 가장 가까운 바다로 다녀왔어요. 어머님, 사진 찍어드릴게요. 웃어보세요. 바다에 도착해 어머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해변 앞 포장도로를 쭉 걸었어요. 예쁘게 웃으시는 사진도 찍어드렸고요. 어머님 부탁 때문에 남편에게는 다녀와서야 이야기를 했죠. 이제 말해서 미안.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 거 알아서 그러셨는지 다녀오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전하니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여보,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나라면 절대 못 갔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엄마 웃는 모습을 보니까 다녀오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드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이런 얼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많이 좋으셨나 보다.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어. 남편은 그날 저를 껴안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다가 겨우 잠에 들었어요. 아픈 분을 모시고 혼자서 짐을 이고 지고 먼 거리를 운전까지 하고 다녀오느라 온몸이 쑤시고 피곤했지만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마음만은 뿌듯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나눴던 대화에서도 그날 일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셨어요. 네 덕분에 그래도 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고맙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해지셔야죠.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소풍을 다녀온 뒤로부터 2달 뒤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신 만나기 전까진 엄마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 정말 기분이 이상하네. 그래도 내 곁에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많이 적적해하는 남편을 옆에서 많이 위로해주면서 부부 사이는 설명할 수 없는 돈독함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며 더 악착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애가 어느 정도 큰 후부터는 저도 복직을 하려고 했어요. 여보, 그래도 아직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할 것 같은데 꼭 복직을 해야 돼? 아유, 큐레이터들 복직하기도 힘든데 나는 그래도 엄마가 미술관을 운영하시니까 복직할 수 있는 거잖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얼른 더 늦기 전에 복직해야지. 그냥 나중에 장모님한테 미술관 물려받아서 운영하면 그만 아냐? 그때쯤엔 애도 다 컸을 테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 부모님께서 제게 미술관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말에 살짝 황당하더군요. 뭐 그거야 물려주시면 다행인데 아닐 수도 있지. 언니도 있는데 나한테 바로 물려주실지. 에이, 처형이 무슨 미술관 운영이야. 화가인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겠어? 화가니까 더 관심이 있겠지. 작품에 대한 애정도가 다를 텐데. 그래도 전시 기획 쪽 일은 하나도 모르잖아. 물려주신다면 당신한테 물려주실 것 같은데? 그럼 좋겠지만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엄마랑 그런 쪽으로 상의해 본 적도 없으니까 나도 욕심내 본 적 없고. 그냥 부모님 뜻을 따를 거야. 제 대답에 남편은 얼핏 실망한 듯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그래도 곧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서
제가 느꼈던 불안감은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된 건 친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부터였어요. 엄마가 집을 비우신 날 아빠께서 혼자 떡을 안주 삼아 반주를 하시다가 기도가 막혀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약속을 잡는 게 아니었는데 옆에 내가 있었다면 너희 아버지도 살았을 텐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엄마께선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울다 지쳐 쓰러지셨고 저와 언니도 미처 예상치 못한 이별에 큰 충격을 받았죠. 장례식은 정신없이 빠르게 치러졌고 남편과 형부도 장례식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밤부터 남편이 묘하게 심기가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뭐가?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그게 사실은 회사에 잠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지금? 어차피 직원들 다 퇴근한 시간 아니야? 그렇긴 한데 지금 좀 중요한 시기거든. 내가 갑작스럽게 빠져버려서 아마 팀원들한테 피해가 많을 거라. 팀장님이 올 수 있으면 잠깐 들리라고 하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상을 당했는데 회사를 오래? 진짜 오 팀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울컥하는 마음에 언성이 높아지니 남편이 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래도 다른 문상은 와줬잖아. 지금 정말 바쁜 시기라서 그래. 나도 참 이런 말 하는 게 싫은데 잠깐 다녀와도 될까? 되겠니? 당신 여기서 자리 비운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가족한테 뭐라 말하고. 그래, 역시 무리겠지. 알겠어. 남편은 민망해하고는 분위기가 불편했는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던 자리에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 내용이 얼핏 보였는데 팀장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걱정하지 말고 와이프 앞에 잘 있어주고 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가족 곁을 지켜야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문자를 보니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한 이야기와는 정반대인 내용이었어요. 그럼 장례식장을 나가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걸 한번 의식하고 난 뒤여서 그런지 그동안 정신없어서 눈치채지 못했던 남편의 미묘한 태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남편은 놀라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며 남편을 위로해줬던 저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표정부터 건조했고 슬픔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러 온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게 못내 서운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거 나만 슬픈가 해서. 그래도 당신도 아빠 살아계실 때 같이 술도 마시고 잘 지냈었잖아. 무슨 소리야. 나도 당연히 슬프지. 일 때문에 정신없을 때 돌아가셔서 얼떨떨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 아니야. 그냥 나는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랑 당신이 느끼는 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서운한가 봐. 그거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당신은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살펴줬으니까 그동안 정도 더 많이 들었을 거고 임종도 지켜봤잖아. 아무래도 난 장인어른을 당신처럼 가까이에서 돌봐드린 것도 아니고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까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당신만큼 정 붙일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정 붙일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에서 묘하게 친정 아빠에 대해 정이 없었다는 것처럼 들려서 기분이 좀 상하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예민한 상태라 무슨 말을 해도 자꾸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굳이 하나하나 캐묻지 않기로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에 혼자 남은 엄마가 너무 걱정되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 이사시키는 게 어떨까? 아빠랑 같이 지내던 집에 엄마 혼자 남아있으면 너무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 그치? 안 그래도 엄마 많이 우려하시는데 그러는 게 좋겠다. 언니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남편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족 일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줄 줄 알았던 남편이 심드렁 하더군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치? 집은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미술관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 중에서. 글쎄, 그건 처형이랑 둘이 알아서 할 문제지 장모님 거처를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처를 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달라는 거야. 당신이 나랑 언니보단 이런 데 빠삭할 거 아냐. 아유, 사람 사는 동네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장모님 재산도 꽤 있으신데 이왕이면 좋은 동네에서 살면 제일 좋지. 그런 건 당신 집안 문제니까 처형이랑 잘 상의해봐. 남편은 묘하게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친정 재산에 대해 자꾸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조금만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하면 바로 꼬리를 싹 자르고 단순히 궁금해서 그런다는 식으로 내빼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남편이 유연한 태도에 몇 번 넘어갔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절대 단순 궁금증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방관적인 태도로 있자 형부가 나서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형부가 아는 분 중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께서 그동안 모아온 미술품들을 드리기에도 괜찮을 만큼 넓고 쾌적하면서도 여자 혼자 살기 괜찮은 분위기로 인테리어 된 아파트를 구했어요. 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아빠와 함께 살다 집은 팔고 이사를 가셨죠. 형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너무 괜찮은 매물을 구했네요. 감사는 무슨, 어머님 많이 힘드실 텐데 집이라도 좋은 곳에서 지내셔야지. 그렇게 형부 도움을 받고 나니 남일처럼 나몰라라 하고 있는 남편이 내심 괘씸해지더군요. 뭐라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해서 형부가 도움 준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나 해댔어요. 뭐 감사하긴 하네. 근데 장례식에서부터 느꼈는데 형님은 좀 경계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례식 때도 3일 밤낮으로 상주 노력 꼬박 열심히 해준 사람한테. 그거야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고 그런 것보다 약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서부터 형님이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나서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확실히 남편 말대로 그 전에는 좀 소극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했던 형부가 최근 들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시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 그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언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걸로만 보였어요. 그 모습이 정말 가정적이고 이상적인 가장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조금 부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모습에 의문을 품었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그런 건데? 언니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좋게 봤을 테고 솔직히 말하면 내 눈에는 형님이 본격적으로 장모님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장모님 헌심을 미리 사두려는 것 같아. 뭐라고? 당신은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한테 무슨 그런 의심을 해. 엄마는 집 알아보는데 형부가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도 몰라. 그래?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처형이 다 이야기하겠지 뭐. 그리고 난 형님 나쁘게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난 그냥 당신이 너무 바보같이 있다가 당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은 미술관도 그렇고 뭐 하나 집에서 욕심내는 게 없잖아. 그런데 형님은 달라. 이렇게 안일하게 좋은 눈으로만 사람을 보고 있으면 방심하는 사이에 장모님 재산 다 저 집에 뺏길 수도 있어. 내가 그런 집 한두 집안 본 게 아니라니까? 참나. 아무리 그래도 의심할 게 따로 있지.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벌 받아. 그때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때만 해도 팔이 안으로 잔뜩 굽어있어서 듣다 보니 또 남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반복된 의심에 사람 일 혹시 모르는 건 맞으니 형부를 너무 좋게만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부는 언니와 친정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비해 남편의 시어머니가 아플 때와는 달리 친정 일이라면 시큰둥하고 별 반응도 없었죠. 그러다 결국 올게 왔죠. 엄마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몸에 이런저런 이상 반응이 생겨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갑자기 엄마까지 암에 걸리게 되니 가족 모두 근심에 빠졌고 막막하더라고요. 여보, 엄마께서 위암이시래. 주변에 위암 걸리셨던 어른들 생각해보면 정말 치료기간도 길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던데 치료비도 많이 나갈 테고. 치료비는 어차피 장모님 재산에서 나갈 돈 아냐? 그건 걱정할 건 없지. 치료비는 그 다음 문제였고 엄마는 괜찮으신지 먼저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앞의 말들은 듣기는 한 건지 치료비 이야기부터 덜컥하더군요. 치료비를 우리가 해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엄마 치료비는 엄마 재산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냉정하게 선을 긋는 말을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쑤시던지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엄마가 아프시대. 우리 엄마는 돈도 없는데 우리가 치료비를 보태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시어머니가 아플 땐 바로 우리가 치료비를 내자고 하던 남편이 친정 엄마가 아프니 바로 선을 긋는 모습은 있던 정도 싹 떨어지더군요. 그동안 아픈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하고 마지막 부탁까지 들어드린 제가 순식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땐 그렇게 고맙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와 없던 일이냐 입을 싹 닦는 게 어찌나 괘씸하던지요. 쌓였던 감정이 터져 결국 그날은 남편과 대판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내가 어머님한테 해드린 건 싹 다 잊었어? 어떻게 우리 엄마 아플 때는 나 몰라라 그렇게 말해? 내가 뭘 나 몰라라 말했다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는 나밖에 없었고 재산도 없었잖아. 장모님은 우리 엄마랑은 처지가 많이 다르시니까 그렇지. 장인어른이 남기고 가신 재산도 있고 장모님도 재산이 좀 있으시잖아. 자식들한테 치료비를 손벌릴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서 한 소리야. 당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유난히 날카로워진 거 알아? 남편의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그날은 남편과 따로 잘 정도로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도 늘 따뜻했던 사람이라 다음 날은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본인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듯 반응하더군요. 그렇게 또 터진 감정이 아물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가 다니실 병원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정했어요. 친정엄마나 언니 집에서는 가까운 대학병원이 없었고 저희 집 근처면 엄마께서 좀 쉬시다 가실 수도 있고 제가 자주 같이 가드릴 수 있으니 좋겠다고 판단을 했죠. 엄마께서 하루는 통원 치료를 받고 유난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서 쉬고 한숨 주무시고 가세요. 아유, 그래도 되겠니? 매번 와주는 것만 해도 수고스러운데 괜히 불편하게. 그래도 이 체력으로 지금 엄마 집까지 어떻게 가요? 거리도 꽤 있는데. 이러려고 이 병원에 다니기로 한 거잖아. 자식 집인데 불편할 게 뭐 있어요. 편하게 하루 있다 천천히 가세요. 그럴까? 아, 딸 다 키워놨다니 참 고맙네. 그렇게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엄마를 위해 편안한 침구를 깔아드렸고 주무시는 동안 장을 봐와서 건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갑작스럽게 주무시고 가게 된 거라 저도 마음이 급하고 바빠서 남편에겐 아무 이야기도 전하지 못한 채였죠. 저녁상이 다 차려졌을 때쯤 엄마께서 깨어나셨고 남편도 퇴근할 시간이 되어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엄마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장모님, 오늘 병원 다녀오시는 날 아니세요? 웬일로 집에를 다 오셨어요? 오늘따라 너무 힘들어하셔서 내가 모셔왔어. 점점 치료하는데도 체력이 부처하셔서 걱정이 되네. 아, 그래 잘했네. 그럼 같이 저녁하시죠. 저녁을 상다리 부러져라 차린 건 정작 저인데 남편은 무슨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의자를 꺼내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고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는 생각에 넘어갔어요. 굳이 이걸 딴지 걸어서 분위기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녁 식사하는 내내 평소와는 달리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여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엄마도 오셨는데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말하기 힘들면 대답이라도 좀 해. 아, 오늘 회사 일이 좀 피곤했어서 그래. 장모님,
절대 장모님 오셔서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세상 천지 장모가 편한 사이가 어디 있겠어. 내가 집에 와 있던 것도 몰랐던 모양인데 불편한 것도 이해는 되지. 엄마, 이 사람이 뭐가 엄마가 불편해. 엄마가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뭘 한다고. 어색한 분위기를 애써 가라앉히고 식사를 마쳤어요. 뒷정리는 남편이 하겠다기에 남편에게 맡기고 엄마께 따뜻한 물을 내어드렸는데 엄마께서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잘 먹었다. 조금 앉아있다가 가포마. 네? 엄마 하루 주무시고 가기로 하셨잖아요. 시간도 너무 늦었어요. 아무래도 윤서방이 내가 말도 없이 찾아온 게 불편한 모양인데 얼른 가보는 게 좋겠다. 괜히 여기 있다가 너희 부부싸움 나게 할 생각은 없어. 나도 내 집이 더 편한데 빨리 가면 좋지. 엄마도 참 서운하게 그냥 있으래도요. 내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가시겠다는 엄마 겨우 붙잡고 마음이 심란했어요. 엄마가 계시는 게 싫다는 티를 팍팍 내는 남편에게 안 그래도 화가 나 있었는데 그걸 엄마까지 느끼셨다니 더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엄마께서 또 가신다고 하기 전에 폭신한 침구를 깔아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뒷정리를 마치고 온 남편이 그러더군요. 뭐 하는 거야? 장모님 설마 내일 가시는 거 아니지? 엄마께도 다 들릴 목소리로 묻는데 순간 뒷골이 확 땡기더라고요. 당신 진짜 장난해? 내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새까맣게 잊은 거야? 어떻게 자기 부모는 그렇게 소중하고 내 부모 아플 때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장모님 잘 나가실 때야 좋았지. 근데 딱 보니까 미술관이니 재산이니 다 처형내 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도 애정을 쏟아. 당신이 이렇게 지극정성 떨어봤자 장모님이 미술관 당신한테 넘겨줄 것 같아? 당신도 이쯤에서 그만둬. 뭐라고? 당신 어머님은 뭐 우리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사랑을 주셨지. 당신한테도 얼마나 잘했어. 그거랑 비교를 하면 되겠어? 뭐라고? 우리 엄마는 사랑을 안 줬어? 일 욕심 있으셔서 가족 보살핀 기억은 없는 걸로 아는데? 니네 엄마 아플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애 봐준 건 기억도 안 나? 일하면서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건 다 까먹었어? 아, 그 얘기가 왜 나와? 그건 그거고. 기가 막혀서 더 이상은 말도 안 나오더군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서 남편 회사 가방을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여기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이야.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 당신 진짜 미쳤어? 남편이 가방을 주우러 나간 사이 현관문 걸쇠를 잠가버렸어요. 남편은 안에 엄마가 있으니 더 큰 소란은 피우지 못하고 가방을 챙겨서 가버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니네 싸웠어? 아니요, 바쁜 일이 있어서 또 나가봐야 한대요. 큰 소리에 방에서 나온 엄마는 대충 둘러댔고 그제서야 결심을 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걸요. 가족에게 유달리 애틋하고 잘하는 사람이길래 내 가족이 되면 저와 제 가족도 당연히 예외는 아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어떻게 자기 키워준 부모만 그렇게 애틋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날 엄마를 잘 모셔다 드리고 그날부터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제게 해왔던 친정 재산 관련 발언들을 전부 수집했고 그동안 시어머니 병간호에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것도 수집했어요. 남편이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거였죠. 당신이 나랑 이혼 안 해주면 당신 회사에 이거 다 터뜨릴 거야.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좋게 헤어지자. 나 당신한테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져서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 내가 대체 뭘 했다고 그래. 당신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누울 자리 봐가면서 잘해야지.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한테 누울 자리 봐가면서 잘한 거냐고.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했던 것도 누울 자리 봐가면서 잘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랑 장모님이랑 같냐고. 우리 엄마랑 당신은 내 가족이잖아.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본인 잘못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정말 10가지 중 9가지가 잘 맞고 좋았던 남편이었지만 이 한 가지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한 가지가 가정적인 남자를 원했던 저에겐 너무나 치명적이었죠.
남편과는 합의 끝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했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남편과 이혼하니 엄마를 아예 집에 모시고 병관을 편하게 할 수 있어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세가 악화되고 나서 엄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한테는 특히나 미안한 게 많다. 괜히 나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결정 내리는데 엄마는 아무런 관여도 안 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말인데 미술관은 너한테 물려주고 싶구나.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엄마. 언니한테 물려주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돼요. 너희 언니는 미술관 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본 경험도 능력도 없고 네가 맡아준다면 안심할 수 있지. 감사합니다.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잘해볼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대로 미술관은 제가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남편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보, 미술관 당신이 받게 되었다면서? 너무 축하해. 고마워. 근데 이제 여보라는 호칭은 좀 뗐으면 좋겠네. 이제 그렇게 부를 사이 아니잖아. 내가 그동안 당신 꿈 얼마나 응원해왔는지 알잖아. 그래서 축하해주려고 전화한 거야. 너무 매몰차게 굴지 말아줘. 그래, 축하 다 했음 끊어도 될까? 정민이는 잘 지내지? 요즘 들어 가족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 우리 그날 일만 아니었어도 아직까지 행복하게 잘 지냈을 텐데. 우리가 헤어진 게 그날 일 때문이라는 거야? 뭐 우리 엄마 때문이라고? 당신 나 열받게 하려고 연락했어? 우린 엄마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헤어진 거야. 당신이랑 그렇게 헤어졌어도 나 시어머니한테 지극정성으로 관호해드렸던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근데 지금 좀 후회되려고 한다. 괜히 잘 살고 있던 사람 긁어서 옛날 일까지 후회하게 하지 말고 좀 깔끔하게 서로 없었던 사람처럼 살자. 어? 정민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될까? 당신이 이렇게 꿈을 이룬 날 내가 곁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날 너무 괴롭게 해서 그래. 웃기지 마. 그냥 이제 내가 누울 자리가 생겨서 연락한 거겠지. 옛날엔 당신의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았지만 이젠 아니야. 나한테 당신 누울 자리는 요만큼도 없으니까 이제 좀 다른 누울 자리 알아보러 가. 여보 잠깐만. 여보 나 한 번만 만나줘. 그럼 내가 다 설명할게. 어? 보란듯이 속 시원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뭔가 그동안 느껴본 적 없던 후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목소리에서 미련이 뚝뚝 느껴져서 그제서야 제 복수가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살다 보면 당연히 누구나 자기 가족이 제일 소중하겠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고 외로운 감정이 되는지 그 사람은 평생 모르고 살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을 붙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가족이란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낼 때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누군가의 무게추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세운 절 위에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